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각턱 재건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술 후기라기보다는 사각턱 재건 수술을 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느낌들, 그리고 환자들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저에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사각턱 수술 후에 과절제가 됐다, 뾰족하다, 연부 조직이 처진다, 요런 느낌들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각턱 재건 수술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커지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갸름해지고자 생각해서 사각턱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얼굴이 커지지 않으면서 개턱 느낌이나 또는 턱 끝에 이런 뭉침 현상, 또는 옆쪽으로 함몰되는 것, 볼처짐, 이런 것들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 합니다. 의사로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다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환자분들의 기대와 완벽히 맞기는 상당히 어려운 듯 합니다. 이 환자분 역시 큰 두상과 좌우 얼굴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얼굴형을 가지신 분인데요. 안면 윤곽술, 돌려깎기, 윤곽 3종 이런 것들을 하면 TV나 어떤 인터넷상 광고글에 나오는 것처럼 갸름한 얼굴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술을 계획했고, 수술 후 결과로 얻어진 모습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비율이 맞지 않는 뾰족한 얼굴과 턱 끝에 이런 함몰과 턱 끝이 뭉침 또는 뾰족하게 어색한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좌우 얼굴 비율을 그대로 갖게 돼서 오히려 수술 후에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광대 수술도 같이 진행했지만 광대는 교정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뼈 유압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다시 어떤 수술을 계획하지는 않았고요. 정면에서 보이는 이런 어색한 턱끝 모양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을 계획했습니다. 사면에서 보시면 우측 사면 모습인데요. 사각턱이 절제되고 또 근육이 또 많이 발달하신 분인데 귀밑각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약간의 귀밑각을 남기고 사각턱을 말끔히 이렇게 제거를 한 경우입니다. 피질골 제거도 어느 정도 해서 좌우폭을 줄이고자 했지만 실제 연부조직 두께나 이런 교근의 두께가 이러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실제 모습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었고요. 또 이렇게 이 맨디블 바디 쪽에 이 턱끝과 이 하악각 사이에 위치한 하악신경이 나오는 요 부위에 절제가 조금 과하게 일어났을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입꼬리 내림근이 이렇게 좀 수축되면서 특징적인 이렇게 함몰된 양상과 또 늘어진 턱끝, 또 뭉친 턱끝, 이런 식으로 이중턱과 턱끝이 뭉쳐서 동그래지는 현상, 그 다음에 입꼬리 내림근에 의한 근육 수축에 의한 이쪽이 땡김 현상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고개를 좀 더 들어서 보시면 근육이 뭉친 부분과 또 이중턱이 생긴 부분과 또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짧아진 당겨진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볼이 처진 듯 보이고 여기는 뭉쳐 보이고 이중턱은 생긴 이런 전형적인 턱끝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측면 모습에서도 보시면 약간 있는 둥 마는 둥, 약간 살짝 없는 듯한 이런 개턱 느낌이 약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함몰이 약간 관찰되고 남는 살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늘어진 또 이중턱 느낌,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한번 늘어졌다가 턱끝 이렇게 뭉치고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 고개를 조금 숙여서 보면 이렇게 늘어진 모습이, 또 이쪽은 또 당겨 올라가고 볼은 이쪽엔 처져서 내려오면서 이쪽은 턱 하악각이 없으면서 약간 또 함몰 양상으로 보이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측면 모습에서도 입꼬리 내림근에 의한 이런 함몰 관찰되고요. 약간의 이중턱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술 자체로만 보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수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계획대로 어느 정도 잘 신경 손상 없이 어느 정도 수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얼굴의 비대칭이 여전히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직선으로 그었을 때 얼굴 좌우가 위치가 다르고 CT에서도 보다시피 후두부 쪽이 좌측으로 편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런 노란 직선으로
이렇게 얼굴이 기울어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광대 높이도 보면 오른쪽이 조금 높고 왼쪽이 조금 낮은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재건을 계획함에 있어서 얼굴이 커진다라는 것을 항상 주지시키게 되는데요. 또 근육이 짧아져 있는 모습 주지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교정을 하면 얼굴이 조금 넙대대해진다는 모습도 또 환자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전 정면 모습이고 수술 후 정면 모습인데요. 보시면 특징적으로 근육이 뭉치면서 뾰족한 느낌이 들고 약간 오각형 느낌이 얼굴이 전반적으로 나는 듯합니다. 얼굴이 좌우폭이 넓은 환자에서 이렇게 턱끝을 많이 하악각을 뾰족하게 만든다고 수술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 좌우폭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턱끝만 이렇게 조금 뾰족한 느낌이 들면 전반적으로는 좀 납작한 오각형 느낌의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재건 수술 후 모습 보시면 분명히 넙대대해졌죠. 얼굴이 좀 더 커지고 둥그러지고 이랬지만 환자분은 워낙에 이제 수술 전에도 이것보다 조금 더 컸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모습보다는 이 모습을 선택을 하셨고, 다행히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만족하셨던 경우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악 외측으로 볼륨을 주는 이유는 근육이 어느 정도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부족량을 메꾸기 위해서 약간은 이쪽은 과교정하게 되고요. 좌우측이 조금 다르게 교정된 이유는 이쪽 부분이 수술 전 모습에서도 이쪽보다 함몰이 조금 더 이쪽에 더 보여서 우측 부분을 조금 더 외측으로 볼륨을 준 경우입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악각 턱 라인이 수술 전에는 잘 안 보이던 턱 라인이 이제 살짝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수술 전에는 이렇게 조금 턱 라인이 좀 목선과 좀 뭉개지고 울퉁불퉁한 모습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이렇게 조금 매끈해진 모습이고 귀밑각이 조금 생긴 모습이고요. 이렇게 턱 라인과 목과 볼 사이의 경계가 조금 뚜렷해진 모습이 관찰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쪽 부분에 요부인데요. 이쪽 부분에 외측으로 약간 볼륨을 줌으로 인해서 수술 전에 보이던 이런 함몰이 조금 교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옆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수술 후에 좋아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 이쪽 부분 역시 약간 뭉쳐있던 부분 또는 이렇게 함몰되어 있던 부분, 이렇게 없던 부분이 볼륨이 생기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턱 라인을 가지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모습 보시면 하악각이 단순히 생긴 것 뿐만 아니라 턱 라인이 좀 또렷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정면에서 볼 때 이런 모습에서 조금 넙대대해진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측면 모습에서 귀밑각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CT에서 보시면 좌우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악각의 위치가 우측이 약간 앞쪽에 있고 좌측이 조금 더 뒤에 있는 이런 비대칭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술에서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반대쪽 사면 모습에서도 이렇게 하악각 만들어진 모습, 이렇게 조금 매끈해진 턱 라인이 가져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수술 전에 보이던 이런 함몰 부위가 수술 후에 많이 교정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 부위에 함몰이 교정된 모습이 보이고요. 귀밑각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또렷해진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얼굴 비율은 오각형에서 그냥 사각형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보이는 거는 이중턱 보이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돼서 어느 정도 없어진 모습을 관찰이 됩니다. 부분 봤을 때 개선이 전체적인 느낌에선 또 얼굴이 커졌다는 느낌으로 또 싫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함몰을 교정하기 위해서 볼륨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얼굴이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 환자처럼 오각형 모습의 얼굴에서 이렇게 턱을 조금 차라리 둥그렇게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자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수술 후 결과에 크게 불만 없이 만족하셨던 경우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뼈 사진에서 보시면 약간은 뼈가 덜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의 볼륨이 이쪽보다 더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옆으로 봤을 때 약간 높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비대칭인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볼륨이 좀 생긴 모습 볼 수 있지만 앞광대 높이 차이는 여전히 관찰되는 모습이고요. 수술 후에도 앞뒤 차이는 약간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모습
정확히 비교해 드리면요, 정면에서 보이는 이렇게 오각형 모습에서 약간 둥그란 U자형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이 모습을 여자분들이 좋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두 사진을 놓고 어느 쪽이 좋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이쪽이 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사각턱 재건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갸름해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분들이 사각턱 재건을 계획했을 때는 분명히 수술 후에 또다시 사각턱을 또 없애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생긴다고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한 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게 됩니다. 고개를 숙인 약간 좌측 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의 턱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또렷하게 매끈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사각턱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좌우 폭이 넓다 보니까 조금은 넙대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도 역시 뭐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턱 재건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꼭 고민하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는 얼굴이 커지는 수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얼굴 폭이나 얼굴 비율에 맞춰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얼굴이 크게 커지지 않고도 각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좌우폭이 좀 넓은 환자분에서는 어느 정도 커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얼굴을 비율적으로 조금 맞춰가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작아지려고 욕심부리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턱끝이 뭉치는 현상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렇게 턱끝이 뭉치고 수술로 인해서 또는 수술과 상관없이 이렇게 턱끝에 호두주름이라고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두 사진에서 보시면 턱끝이 이렇게 턱선이 또렷한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좀 선호하지만 또 갸름한 라인을 또 미련을 못 버리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것만 좋아졌으면 좋겠다, 요것만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물론 수술 방법이나 범위를 약간 조절하면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지만 정면이나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의 전반적인 모습은 그닥 수술을 해서 얻어지는 베네핏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사각턱 재건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얼굴이 커지는 수술입니다. 다만 얼굴 폭에 따라서 얼굴을 크게 만들 수도 또 작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길이가 늘어나면 얼굴이 살짝 작아 보이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또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 중에 이런 환자분에 있어서는 턱끝을 앞으로 많이 전진시키지 않았는데 이중턱이 아주 심한 환자분에 있어서는 턱끝을 전진시키면 이 이중턱이 일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턱이 전진이 되면 될수록 얼굴이 짧아 보이고 턱이 길이 연장이 돼서 밑으로든 또는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든 뼈가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턱선이 좋아지면서 얼굴이 길어지면서 약간 갸름한 느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환자분이 원하는 모습에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이 일을 5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은 얼굴이 작아지는 거에 대한 욕심, 로망을 버리기는 힘든 듯 합니다. 그래서 사각턱 재건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없어진 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무작정 수술 계획을 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얼굴이 싫다고 보형물을 빼겠다, 또 뭐 조금 줄이면 어떠냐, 이런 논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 보면 사각턱 재건 수술이 수술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환자분이 직접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얼굴 좌우폭이 좁은 분들의 경우 사각턱 재건을 했을 때는 얼굴이 커진다는 느낌이 사실 없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짝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포스팅 때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 폭이 작은 분들, 좁은 분들은 사각턱을 재건해도 얼굴이 커지는 느낌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다만 이렇게 사선에서 봤을 때 각만 조금 또렷해지고 이런 라인들이, 턱 라인이 조금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계획이 잘못돼서 사각턱 재건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딱 봐도 얼굴이 당연히 커지고 약간 U자 라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수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감사하게도 제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 역시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드리고 싶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갸름해지고자 하는 욕심과 없어진 뼈를 다시 만들고 싶다는 느낌에 환자분들이 갈팡질팡할 때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뭐 실장님 포함해서 저희 직원 모두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럴 때 제가 얼마 전에 쓴 블로그 글에서 이 환자분께서 직접 이렇게 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뭐 수술하고 잘 지내고 있다, 감사하다, 뭐 저보고 지치지 말고 뭐 힘써달라, 뭐 그런 글인데요. 이런 글들이 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때로 지칠 때 응원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러한 여러 환자분들의 제가 뭐 온라인상에서 밝히지 못하는 여러 내용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 바엔 안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다행히 이분은 만족을 하셔서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고 이렇게 감사의 글도 남겨주신 듯 합니다. 또 마지막 외래 오실 때는 제가 조금 지쳐 보였는지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이런 또 선물을 주셨어요. 이 클림트의 그림인데요. 이건 키스라는 어떤 그림의 주체가 있고, 이거는 에이지라고 해서 엄마 품에 안긴 아기 모습이죠. 저한테 이런 위로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글로나마 또는 동영상으로나마 제게 이렇게 응원글 주셨던 환자분께 감사드리고, 비슷한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이러한 경우 참고하셔서 몇몇의 말을 듣기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본인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 전부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고 또 왜 원장님은 이런 스타일로 하시냐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듣고, 뭐 제가 스타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환자분이 요구하시는 바에 맞춰서 어떻게든 그걸 수술적으로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수술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이나 또는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